지금 가장 최근에 오늘도 보니까 새날에서 풀을 띄웠던데, 유튜브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을 하는 것이 찬성이냐, 합당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띄웠어요. 보니까 합당해야 한다가 한 80% 정도 나왔고요. 보니까. 그리고 합당하면 안 된다가 17%, 기타 3% 정도까지 제가 봤어요. 그 정도까지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린민주당과 관계된 이야기이고, 그리고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마 열린민주당의 권리당원이실 거예요. 네,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이.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린민주당의 권리당원이실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들도 많이 계시고요. 민주당의 당원이면서 열린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은 열린민주당의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가 섞여 있죠.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어떤 의의와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신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제 방송을 많이 보십니다. 네, 반대, 합당 반대, 남반댈세, 합당 반대요. 합당, 합당, 제우스님께서 합당하든 안 하든 관계 있을까 하셨고요. 합당 반대, 합당 반대, 전부 반대네요. 전부 반대네요. 그러네요. 저는요, 찬성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반대라고 해가지고, 저는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합당 찬성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합당을 하려면, 첫 번째 조건, 열린민주당의 정신과,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당헌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열린민주당의 정신들, 열린민주당의 의미,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받아들여서 더불어민주당, 모민주당이죠. 모민주당의 정신을 열린민주당의 정신으로 완전히 바꾼다 하면 찬성! 그 조건이에요. 찬성! 그럼 찬성입니다. 그거 아니면요? 반대예요. 같은 얘기죠? 그리고 굳이 당의 이름을 합당한 다음에 당의 이름을 더불어 열린민주당을 해달라, 열린 더불어민주당을 해달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치사한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 정도는 안 할 텐데, 그 정신을 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으로 완전히 무장을 한다. 그러면 찬성입니다. 그거 아니면요? 할 이유가 없죠? 왜 합니까, 그거를?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그게 아니면 합당할 이유가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어떤 부분에서 저는 합당할 이유가 없다. 현재로서는 합당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먼저 논리의 공평성을 위해서 합당을 해야 하는 이유, 합당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합당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합당을 찬성하시는 이유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일단 그게 가장 클 거예요. 놀리고 뭐고 필요 없고, 그런 거 관심 없고, 잘 모르겠고, 무조건, 흩어져 있으면 안 된다. 무조건 하나로 합해 있어야 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일 거예요. 김쌤, 열린생각TV, 열린당으로 더불어민주당 흡수합당 찬성. 나보다 더한 사람이네, 사람은. 아니, 그게, 더불어민주당을 지금 의원 3명 있는 당에서 지금 흡수합당하기, 진짜 숭악하구만. 진짜 급진이 저런 급진이 없네. 진짜. 나보다 심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산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가끔씩 맞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 가다가는. 근데 지금 이 상황에는 맞는 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야당일 경우에 강력한 여당에 대항을 할 때, 그때 야당들이 흩어져가지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뭉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거꾸로인 케이스여가지고 만약에 현재 저 미통당들이 저쪽이 만약에 한 180석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거꾸로 만약에 미통당 정도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면 뭉치는 게 맞습니다. 하나를 뭉쳐가지고 단일 대우를 이루어서 일사불란하게 싸워주는 게 그게 사실 맞아요. 그게 맞긴 맞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현재 177석입니다. 현재 177석인 상황에서 3석인 정당을 합해가지고 더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고 보기에는 논리가 약해요.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그 3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색깔이 단순히 그냥 그 다른 당이어서 3석이 아니라 더 매운맛의 어떤 민주당의 그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매운맛과 덜 매운맛을 섞어버리면, 더 매운맛, 그러니까 그냥 매운맛보다는, 그냥 맛보다는 조금 맵겠지만 더 매운맛의 어떤 그 매운맛은 사라지죠. 그게 왜 합니까,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논리는,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는 거죠. 미래를 내다보고 향후에 있을 보궐선거라든지 향후에 있을 그 뭐죠? 그 지방선거라든지 혹은 대선까지 보시는 분들이 열린민주당이 더 선명한 색깔을 가지고 훨씬 더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훨씬 더 좋은 어떤 눈에 띄는 활동을 했을 때 향후 있을 어떤 그런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합쳐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논리적인 그런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요.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무슨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장 뭐 우리는 무조건 민주당하고 따로 후보를 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열린민주당은 열린공천으로 공식적으로는 각종 여러 가지 그 비례 대표가 있는 선거에서 열린공천으로 후보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한데 그 외에 어떤 그런 보궐선거라든지 다른 선거에서 후보를 따로 내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 관심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에요. 그게 첫 번째 관심입니다. 우리가 열린민주당을 응원했고 열린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날카로움, 더 매운맛, 이런 것들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우리가 지지를 하는 이유는 열린민주당이 내고 있는 색깔이 정확하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몸을 불살라버리겠다,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강력하게 지금 싸워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거죠. 이 당의 목적이 이 다음 선거에서 후보를 내서 몇 명을 더 당선시키고 국회의원 숫자를 몇 명을 더 늘리고 어떤 의회 권력을 어떻게 개편을 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어떻게 가져오겠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당은 특이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희한한 당이에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모든 당들은 성격이 다 똑같았어요.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 정치적인 덩치 키우기,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목소리를 더 키우기, 스피커 키우기, 자신들이 성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당이었다고 본다면, 지금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사실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고 열린민주당 자체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열린민주당이 해야 할 일, 우리가 지금 이제 검찰개혁과 그리고 언론개혁,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적폐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처리해 나갈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이 남아있는 2년 동안 어떻게 대응을 해서 결과를 내야 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아주 희한한 정당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 권력을 키우거나 그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그 다음 권력을 만들거나 하는 어떤 권력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를 버리고 있는 당이에요.
예, 원래 이게 정당의 속성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거거든요. 모든 정당의 속성은 정권을 가져오는 데 있죠. 예, 모든 정당 똑같습니다. 큰 정당이든 작은 정당이든지 간에 정당의 속성은, 정당의 목적은 권력을 가져오는 데 있어요. 즉 대권을 가져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등치를 키우고 의원수를 늘리고 하는 데에 정치를 집중하고 있어요. 정의당이 그렇게 간 거 아닙니까? 원래 정의당이 목적 정당이고 원래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그런 색깔이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영향력과 의원 숫자 늘리기 쪽에 관심을 갖다 저 가버린 거잖아요. 근데 열린민주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 썸네일에 아마 보셨을 텐데 그 보면은 하얀 사람이 그 방패와 칼을 들고 있어요. 썸네일을 보면. 그리고 민주주의의 방패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의 칼 열린민주당.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제목을 오늘 썸네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열린민주당을 반대하는 거라 생각을 하시거나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밖으로 나가면 별로 없어요. 유튜브를 벗어난 밖으로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유튜브 안쪽에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과몰입하신 거죠. 너무 정치에 과몰입을 하고 어느 한 정당에 감정이입을 하고 특정 유튜버에게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을 많이 이입시키다 보니까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그 썸네일에 있는 그 말처럼 더불어민주당은 방패입니다. 방패. 더불어민주당은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패 같은 역할이에요. 단순히 소수 몇몇 어떤 586 무슨 586 운동권이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586 운동권도 그 안에 있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여성단체들,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안에. 검찰개혁 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언론개혁 말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리고 기득권들의 어떤 그런 기득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펼쳐져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거 왜 그런 거냐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목소리를 내쳤을 때 그 목소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목소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적에게로 달려갑니다. 저쪽의 전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통당의 전력이 됩니다. 민주당에서 내치게 되면, 민주당에서 밀어내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미통당으로 가서 상대방의 전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칼을 겨누게 됩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지금까지. 따라서 민주당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끌어안아야 되는 어떤 그런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많은 종류의 목소리를 담아내면 담아낼수록 그것들은 벽돌로 쌓여서 큰 방패가 되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게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열린민주당은 뭐냐? 열린민주당은 칼이죠, 칼. 그렇게 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화력을 집중을 해가지고 적을 공격하는 칼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패, 민주주의를 지키는 칼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지만 약간 주어를 바꾸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방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을 휘두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쓰는 칼, 열린민주당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열린민주당은 정확하게 공격용 정당이에요. 공격용 정당. 공격을 하기 위한 칼입니다. 적폐들을 잘라내기 위해, 적폐들의 목을 베기 위해 사용되는 칼이라고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방패 같은 거죠. 앞으로 딱 막아내는
예. 넓은 스펙트럼으로 벽돌을 쌓아서 그 벽돌이 상대방에게 건네져 가지고 우리를 향해 날아오지 않게끔 우리 쪽에다 쌓아두는 거죠. 그럼으로써 방패가 되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그런 역할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칼과 방패가 있습니다. 방패는 방패대로 역할이 있어요. 칼은 칼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용광로에다 넣어가지고 야, 둘 다 쎄니까 둘 다 쎄니까 이거 다 녹여가지고 야, 두 개 따로따로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이거 오른손에다 방패 들고 왼손에 방패 들고 오른손에 칼 들기 귀찮다. 이거 귀찮아. 그냥 이거 다 그냥 다 녹여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방패로 하나, 큰 방패 하나 만들거나 큰 방패 옆에를 앞에다가 무슨 쇠꼬챙이 같은 거 달아가지고 여기 방패로도 쓰고 이거 무기로도 쓰자. 이게 맞겠습니까? 칼은 칼대로 역할이 있는 거죠. 물론 단 3명의 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칼치고는 조금 짧아요. 그거 맞습니다. 예. 그거 아니라고 뭐 부정 못하겠습니다. 예. 일단 칼치고는 좀 작아요. 예. 작은 거 맞아요. 작은 거 맞는데 이 또 작은 칼이 용도가 있죠. 예. 급하면 던지면 되거든요. 급하면 던지면 돼요. 예. 굳이 칼은 뭐 휘두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오려내는 데도 쓰고요. 예. 뼈와 살을 분리하는 데도 쓰죠. 예. 그리고 급하면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 잡설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넓은 스펙트럼 그리고 지금 현재 스탠스가 왜 저렇게 답답한가? 왜 저렇게 공격을 하지 않고 공격하려는 어떤 그런 싸우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으면서 그냥 저런 식으로 겸손만을 떨고 있고 그리고 내부 안에서는 서로 이 벽돌을 쓰자, 저 벽돌을 쓰자, 이 벽돌이 더 좋아, 이 벽돌을 위에 올리자, 이 벽돌을 밑에 내리자, 이쪽 벽돌이 숫자가 더 많아. 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바라건대 잘 쌓길 바라요. 방패는 방패 역할 잘하면 됩니다. 잘 쌓길 바라요. 아직까지는 21대 국회가 시작을 하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지금 사실은 그 어떤 다음 국회의 어떤 모습이 이제 완벽하게 갖춰진 것은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봅니다. 지금은 일단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부에서는 이 벽돌이 더 크네 저 벽돌이 더 크네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잘 쌓기를 바라고요. 일단 쌓아지면 어떻게 쌓아놨나 볼 거예요. 어떻게 쌓아놨나 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열린민주당만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더불어민주당도 당연히 방패로서 역할을 잘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하잖아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굳이 섞어가지고 하나로 합당을 해서 만드는 것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